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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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맨 권혁중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리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비교적 꼭 참는 스타일인데 네. 생생경제하면서 느낀 게요. 참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정보가 네네. 또 삶을 바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리맨이 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모아오셨는데 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15조 5천억 원을 풀어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네. 지원 분야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취지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지난해 그 4차례 추경을 통해서 310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재정금융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방역 상황 장기화되죠. 피해 누적 계속되다 보니까 고용 충격까지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대두가 됐고, 네. 이번에 이제 3가지 원칙과 3가지 지원 분야를 목표로 놓고 이제는 지원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자, 3가지 원칙. 네, 3가지 원칙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네네. 네, 두 번째가 이제 보다 두텁고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재적소를 지원한다. 이게 이제 3가지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3가지 지원 분야는 피해 계층이 한 8조 1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고용 충격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백신 방역 소요가 한 4조 1천억 원 정도. 이게 3가지 분야가 돼요. 근데 요번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 그렇죠. 8조 1천억 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근데 왜냐하면 네네. 말씀하세요. 네, 이게 또 4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또요. 말씀드렸던 피해 계층 지원금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금 요게 좀 이슈죠. 플러스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기요금 지원, 그다음에 근로 취약계층 고용 안정 지원금, 취약계층 생계 지원금, 요거 4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아무래도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피해 계층이 정말 내가 피해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한테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도 지원받을 수 있나? 자, 정리를 좀 해보죠. 누가 받고 얼마를 받는지. 일단은 먼저 그 촘촘한 지원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 유형을 원래 한 3개였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지원했을 때가 보통 집합 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일반 업종 이렇게 3개였는데 이걸 5개로 나눴어요. 집합 금지에서 계속적으로 금지를 했던 연장했던 부분. 어떤 이분들이 업종들이 이제 있어요? 실내체육관, 노래방, 유흥시설 등 이 11종이 되고요. 네. 집합 금지 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일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하. 판단 기준이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1월 2일 기준으로 집합 금지가 연장된 업종이 있고요. 그 기준으로 완화된 업종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학원과 스키 부대 시설 같은 겨울 스포츠 2개 업종이 정도가 되는데,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화가 된 부분이죠. 아까 집합 금지 연장됐던 거는 지원 금액이 500만 원 줍니다. 네. 그다음에 금방 또 얘기했던 집합 금지에서 완화된 업종, 뭐 학원이라든지 스키장, 부대시설 이런 데는 400만 원 네. 지원이 되고요. 집합 제한 업종도 있습니다. 뭐 식당, 뭐 카페, 숙박, PC방 이런 10종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2월 14일까지 집합 지원이 지속된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제한이죠. 이게 300만 원이 네.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일반도 있어요. 일반도 원래는 하나였다가 이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위기가 있고요. 매출이 일반적으로 감소된 업종으로 또 2가지로 나눴는데, 경영 위기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 뭐 공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보다 20% 매출이 감소됐다. 여기에는 200만 원이 지원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반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 감소된 부분, 이런 업종들에서는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원할 때는 기존 4억 원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10억 원으로 매출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 4억 원이 초과됐던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이번에 좀 많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네요. 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집합 금지인지 연장인지 완화인지 이거는 기준은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집합 제한은 2월 14일까지 집합 제한을 지속한 업종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은 경영 위기, 매출 감소 두 가지로 세분화됐습니다. 네, 자, 이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한 거 못 찾는다고. 네네. 이게 보통 보면 이제는 정부에서 이번에 자료가 나왔던 게 연장이나 완화나 이렇게 뭐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등 2종 이러다 보니까 그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 도대체 거예요. 등이 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네네네. 말씀 주세요. 그래서 중기부도 전화하고 버팀목 자금 콜센터도 했는데 이걸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집합금지를 당하셨거나 영업 제한을 받았던 분들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행정이행 명령 확인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군요. 네, 집합금지인지 영업 제한인지 그리고 이게 보통 이게 순서가 중기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제는 내려지게 되고 지자체의 고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합금지 제한이라든지 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 비수도권 기억나시죠? 뭐 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했던 것처럼 이게 달라요, 서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등 11종, 뭐 등 2종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발표를 했는데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이제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버팀목 자금 쪽에 문의를 하셔갖고 네. 정확하게 내가 완화 쪽인지 연장 쪽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그렇죠.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맨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4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3675님이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럴 땐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배달이 많아져서 아마 매출이 늘셨나 봐요. 네,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받을 수 없군요. 네, 이게 지난해 매출이 이제는 2020년 매출이죠. 19년보다 늘었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출 증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 기준으로 됩니다. 원래 부가가치 신고는 1월 25일까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은 더 늘려줬었죠. 그래서 2월 25일까지가 연장이 됐었는데 지난달 25일에 마감된 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신고의 기준으로 이제는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해서 지원금을 줄지 안 줄지가 이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16님은 저는 노래방 딱 두 곳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여러 곳 운영하면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왔네요. 네,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복 지원이 됩니다. 이제는. 중복 지원 가능하다. 그전엔 안 됐습니까? 가능하다. 네, 그전에는 안 됐었죠. 2,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실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를 2개 운영하면은 지원 금액의 150%, 네. 3개 운영하면은 180%, 4개 이상을 운영하게 되면 200%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정해졌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4개 운영한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지원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니까 총 하면은 이제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영 방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 하나를 운영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노래방하고 식당 두 곳 운영하신대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 150%를 지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대한 2개니까 2개 운영하면 150%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2개니까 일단 150%인데 그럼 500만 원에 150%냐 아니면은 식당 지원금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대한 150%냐? 이게 이제 약간 논란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또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네. 아마 담당자 분들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은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제는 미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 때 논란이 됐던 게 일반 업종 기준을 종합원 5명 미만,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삼았었잖아요. 맞습니다. 6명이라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받을 수 있죠. 아까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종업원 기준은 아예 없앴어요, 이번에는. 네, 아예 종업원, 왜냐면 종업원이라는 5인 기준은. 미만인 업장들은 사실 좀 불만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불만 목소리가. 근데 이번에는 종업원 기준을 없앴고요. 아예, 매출도 매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상을 폭을 많이 넓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라는 원칙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설계했고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 정책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115만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전기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줍니다. 근데 이건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어제 인터뷰했는데 이상민 연구위원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그 정도로 현금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 네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정부에서는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는 평균 한 28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될 것이다.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7만 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 된다. 한마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대는 180만 원 한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기준을 과연 어떻게 삼을지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차라리 말 그대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금 지원 똑같이 이렇게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전기요금을 많이 쓰고 못 쓰고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또 하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노점상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노점 상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 왜 논란이 되는지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50만 원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이제는 발표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 한마디로 이제 세를 내고 하시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아니 세금을 안 내는 노점상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직접 이제 정부가 이제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노점상이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노점상 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근데 네. 뭐 아시겠지만 노점상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준다고 하니까 또 노점상 입장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안 얘기하는 준다는 거고. 거 아니냐 결국.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 세금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거는 안 주는 게 맞다. 네. 왜 주냐라고 이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신 분들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긴 많은데 네. 사회적 합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원칙을 좀 두텁게 하겠다,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노점상 상인들한테까지도 이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또 토론이 또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 자금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요거는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보험을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건데요. 이제 특고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이런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명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70만 명, 기존에 받았던 분들 한 7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네. 새로 명단을 추가하시는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을 이번에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계시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는 70만 원이 받을 수 있고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한 50만 원 정도가 또 지원을 네.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한계 근로 빈곤층도 있어요. 한마디로 중위소득 75%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로 보면 37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80만 가구에도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근로장학금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네.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들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실직도 하시고 이제 폐업도 하신 이런 분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5개월간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이죠. 이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을 이번에 정부가 좀 가지고 왔다라고 네. 판단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네. 이 대학생들에게만 특별 근로장학금 주는 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네네. 20대 청년들 중에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이 대학생들의 청년들을 위한 게 있으니까 또 우리 그분들을 위한 제도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6764님, 그래서 도대체 지원금 언제 받습니까? 문자 왔어요. 네, 이게 추경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추경안이 3월 중순경으로 이제 정부는 이제 처리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달 29일부터는 이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특허 종사자가 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등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 3월 말쯤에 29일부터는 아마 발급이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요번에 특허 종사자든지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하신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분들은 이제 5월에 지급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케줄표에 의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스케줄을 보면 3월 말 그다음에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5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7425님이 개인 택시는 얼마를 주나요? 라고 왔는데 아까 법인 택시는 70만 원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분들 준다 했는데 개인 택시는 계획 없습니까? 네, 계획이 없습니다. 아. 이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아. 저번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다 포함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인 택시도 정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자체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갖고 정확하게 이제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고 지원이 대상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림행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